안녕하세요. 복잡한 개념들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동네 작은 푸드트럭이 어떻게 글로벌 체인이 될까요? 네, 오늘은 바로 우리 경제의 기본 단위이죠. 기업, 흔히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부르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접 해보는 게 최고겠죠? 그래서 저희가 가상의 피자 가게, 익스플레이너 피자를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이 가게의 여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 기업의 핵심 개념들이 책 속의 글자가 아니라 어떻게 진짜 살아 움직이는지 여러분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도대체 기업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면 안 되나? 왜 굳이 회사라는 걸 만드는 걸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자동차 한 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핸들은 저기서, 타이어는 여기서, 나사 하나하나, 전선 한 가닥까지 수천 명의 판매자한테 직접 다 사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완전 난리 나겠죠? 기업이 바로 이런 혼돈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생산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자, 우리 익스플레이너 피자를 열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형태로 사업을 시작할지 법적인 틀을 정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보통 가장 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개인 사업자랑 주식회사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로 모든 걸 내 맘대로 할 것이냐와 내 개인적인 위험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의 줄다리기죠. 만약 여러분이 개인 기업,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 피자 가게를 열면 법적으로는 가게와 사장인 여러분이 그냥 한 몸이에요. 이걸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좀 무섭죠. 정말 만약에 가게가 빚더미에 앉게 되면 여러분의 집이나 차까지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걸 걸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주식회사는 다릅니다. 유한책임이라는 아주 강력한 법적 방패를 주거든요. 이건 회사랑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회사는 회사, 나는 나. 그래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내가 투자한 돈 딱 그만큼만 잃으면 끝입니다. 내 개인 재산은 안전한 거죠. 와,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자, 우리 익스플레이너 피자가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줄이 너무 길어서 더 큰 오븐이 꼭 필요해졌어요. 그런데 돈이 없네요. 자, 이럴 때 기업들은 어떻게 성장에 필요한 돈, 즉 자금을 끌어모을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남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 그리고 회사의 일부를 파는 방법. 바로 채권과 주식이죠. 채권은요, 그냥 회사가 나 돈 좀 빌려줘, 이자 쳐서 갚을게 하고 쓰는 차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채권을 산 사람은 그냥 돈 빌려준 사람, 즉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주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 회사 잘 될 것 같지? 그럼 이 회사 지분 좀 사서 같이 주인하자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주식을 산 사람은 그 순간부터 회사의 주주, 즉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배당금이라는 형태로 이익을 나눠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되시죠? 핵심은 간단합니다. 채권을 사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되는 거고, 주식을 사면 회사를 함께 소유하는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좋습니다. 투자를 받아서 번쩍번쩍하는 새 오븐을 들여놨습니다.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서 이 오븐으로 어떻게 하면 피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만들 수 있을지 생산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생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의 모든 곳에 적용되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수학체감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많이 넣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피자 가게 주방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화면을 보세요. 처음엔 요리사가 1명, 시간당 30판을 만들어요. 그런데 1명을 더 투입했더니 와, 둘이서 90판을 만드네요. 분업을 하니까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자, 그럼 1명 더, 3명이 되니까 140판. 생산량은 늘었는데 1인당 생산성은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4명이 되니까 이젠 서로 부딪히고 난리도 아니네요. 결국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피자를 효율적으로 만드는지는 알았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버냐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표,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과연 하루에 피자를 몇 판이나 만들어야 할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윤이랑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이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회계장부상의 이윤과 경제학적 이윤,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윤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 청바지 회사는 매출이 30억, 재료비나 인건비처럼 눈에 보이는 비용이 29억. 그럼 장부상으로는 1억 흑자죠. 와, 돈 벌었네 싶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기회비용. 사장님이 이 사업 안 하고 다른 회사 다녔으면 받을 수 있었을 월급 같은 거요. 그게 5억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이 1억 흑자에서 기회비용 5억을 빼면 결과는 마이너스 4억. 경제학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흑자인데도 말이죠. 자, 이렇게 진짜 비용, 기회비용까지 다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윤을 최대로 만드는 그 황금 지점은 어떻게 찾을까요? 정답은 한계적 사고에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지금 피자를 딱 한 판만 더 만들까 말까? 이 결정이 모든 걸 좌우합니다. 자, 피자 한 판을 더 만들어서 팔았을 때 들어오는 돈이 그 피자 한 판 만드는 데 들어간 추가 비용보다 많다? 그럼 당연히 만들어야죠. 무조건 예스입니다. 그런데 피자 한 판을 더 만드는 비용이 그걸 팔아서 버는 돈보다 더 많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바로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윤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에요. 피자 한 판을 더 만들 때의 수입과 비용, 이 둘을 비교하는 아주 단순한 원리. 이 원칙이 사실 세상 모든 기업의 생산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훨씬 더 크고 또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기업의 목표가 오직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뿐이라면 과연 그 기업은 우리 사회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